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경제 협력 등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염산에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부근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유흥업소와 충남 아산 온천탕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산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YT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취소나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었고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미입국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맨손으로 철조망을 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고 알림 장치까지 작동됐지만 항만 보안 관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BTS가 후보에 오른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열립니다. BTS는 재작년 수상했던 톱 듀오 그룹 후보 등 역대 최다인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서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백신 협력, 경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결속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처해야 하는 건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이었던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크랩 케이크를 두고 마스크 없이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고 전체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71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한 대북 정책에 공감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이행 의지를 보였고 문 대통령은 깜짝 선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미국의 한국군 백신 지원 발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 계약 체결로 이어진 일련의 백신 외교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상에도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며 한미 경제 동맹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제한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당장 백신 부족분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한미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가 다뤄지고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대중국 외교에는 난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고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라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And what President Biden determined was the best chance we hav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on a deliberate, calibrated approach where we seek to make progress toward that goal.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핵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전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핵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고 위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분명히 금지된 행동에 계속 관여해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외교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got to be clearly calibrated diplomacy, clear steps from the North Koreans, and it moves forward in that way. Now, we put that forward. We're waiting to see if Pyongyang actually wants to engage. The ball's in their court.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이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접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는 확인됐습니다. 기존 남북, 북미 간의 약속을 존중하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또 미국이 한국계 북한통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대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해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대북 접촉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알고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접촉 방식은 전례에 비춰볼 때 남북 채널을 통한 친서 교환부터 대북 특사 파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적대시 정책 철회는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해온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건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네, 3분기부터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 백신이 국내 우선 공급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는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부터 국내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 물량은 수억 회 분량으로 mRNA에 기반한 백신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모더나와 mRNA 백신 연구, 그리고 시설 투자 등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가 국내에 직접 백신 생산 시설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부는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서 적정 부지 추천 등 모더나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모더나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협력을 제공함을.
이제 관심은 이번 계약이 국내 백신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쏠립니다. 정부는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위탁 생산은 모더나의 원액을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인 만큼 공급과 수출 권한이 모더나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그 위탁 생산 시기와 상관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 유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 물량으로 국내 공급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국내 도입 일정에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RNA 백신의 생산 기반이 국내에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mRNA 백신까지 이제 생산 기반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생산되는 모든 플랫폼의 백신을 우리나라에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의미가 강하고요.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를 미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자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의 성과라면서 정부가 남은 과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지침 폐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이끌어낸 건 큰 성과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정상의 노마스크와 푸른색 넥타이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와 굳건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 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방점은 서로 다른 데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거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들여온 결실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치하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지침 폐기를 환영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성과, 역사적인 회담 등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성과라며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면서 백신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백신 확보 로드맵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무려 44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은 데 비하면 얻은 것은 적다면서 야당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시급한 백신 공급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도 백신 문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방미 성과에 대한 노골적 비난은 없었지만 중요한 건 회담 이후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싣고 가던 25톤 탱크로리가 SUV 차량과 추돌하면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네, 사고 수습을 위해서 대천 나들목부터 광천 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이 곧 시작되는데 도로 통제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3시간가량 수습이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도 1시간가량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염산을 실은 25톤 탱크로리와 SUV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나들목 부근에서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염산 일부가 도로로 누출된 겁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 나들목에서 광천 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차들은 중대천
나들목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와 SUV 운전자가 다쳐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된 염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 차량이 25톤으로 워낙 커서 일반 견인차로는 수습이 힘들어 대형 견인 차량이 투입됐는데요. 지금 한 대가 도착해서 차량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한 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맹독성 물질인 염산이 유출된 만큼 염산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방뿐만 아니라 염산가스 등 혹시 있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 직원 2명이 입회하는 가운데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쓰러지면서 흘러나온 염산을 일단 부직포 등으로 흡수했고 물을 뿌려서 농도를 희석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세우고 또 누출된 염산을 모두 처치하는 작업이 아침 7시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사고 수습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상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52명보다 72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270명, 비수도권이 21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1을 넘었습니다. 네, 여기에 비수도권에서의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의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12명으로 2주째 600명대 규모를 이어가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로 4월 3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유흥업소, 종교시설, 음식점, 목욕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전국적 감염자 규모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감염자 수는 전체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감염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감염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 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의 탄력적 조정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놀이 시설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수족관 같은 실내 시설들도 휴일을 맞아 시민들이 몰리면서 방역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미끄러지듯 물속에 첨벙 안기는 아이들. 시원한 웃음소리가 물장구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120m 길이 짜릿한 미끄럼틀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날려보기도 합니다. 진짜 즐겁고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속 두 번째 맞이하게 된 여름이니만큼 방역은 지난해보다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예약을 통해 입장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고 공용 물품은 소독을 마친 다음 날까지 쓸 수 없게 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미끄럼틀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수영장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입구에서 지급한 방수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물속에선 더욱 갑갑하게 느껴지는 마스크지만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요. 여기에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소독 같은 것도 잘 해주셔서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세상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실내 수족관에도 발길이 몰렸습니다. 두 팔 길이만한 물고기를 본 아이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형형색색의 전시회장에서는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셔터를 눌러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빠 보고 부이 이쁜지. 1년 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객이 부쩍 몰리는 요즘 행여 방역 빈틈이 생길세라 전시관은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람장 내부가 혼잡할 경우 적정 수용 인원을 70% 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만끽한 휴일.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자발적인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유흥주점 등에서 촉발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50여 명 추가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로 보면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신규 확진자 가운데 48명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9일 6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고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이관된 경우를 포함하면 117명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특별방역 주간이 일주일 연장됩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 시장은 어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일주일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별방역 주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개 업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계속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그제 하루 4천여 명 늘어서 누적 1차 접종자는 37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4%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대상자의 77.3%, 화이자 백신은 대상자 중 46.4%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34,583명이 추가돼서 총 174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인구 대비 2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3.4%입니다.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군에 제공하는 백신의 종류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군장병 접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일단 6월 중순에 계획대로 30세 미만 병사 41만 4천 명 중 접종 동의자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하면 외식비를 할인해 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사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게 됩니다. 참여 횟수는 카드사별 1일 2회이고 앞서 지난 2월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지구촌의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꼭 6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YTN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나이, 지역과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취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도쿄 땅의 태극기를 이 묵직한 슬로건 아래 우리 국가대표는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IOC도 남은 기간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is figure will be well above 80% for the Olympic. 하지만 일본에선 도쿄가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라는 의사들 경고가 나왔고 스타 선수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엇갈리는 의견 속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4.1%, 국민의힘 지지층은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올림픽 취소 혹은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은 가운데 축제 강행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8시까지 4,048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72만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선포된 전국 10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일본 정부의 분류 기준으로 폭발적 감염 확산을 의미하는 4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타이 증시 당국은 중부과학당지 내 TSMC 공장에서 일하는 35살 엔지니어가 북부 신베이시 중어이 본가에서 지난 14일 가족들과 식사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8일 연속 2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성인이 70%에 달하는 주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인용해서 로드아일랜드주가 성인 인구의 70%에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번째 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백신 접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새 목표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에선 48.9%가 1회 접종을 마쳤고 38.9%는 백신을 모두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통제한 이스라엘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소규모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스라엘 공항 도착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추도식 참석 인원은 제한됐지만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길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올해도 찾아온 봉화마을의 5월. 아빠 엄마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저마다의 그리움을 안고 고인의 채취가 깃든 장소에 국화송이를 건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이래 늘 자리 잡고 계신 분이고 1주년부터 12년 전까지 오늘까지 제가 항상 찾아뵙는 배웠고 오늘도 뵙고 싶은 마음이.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도식을 온라인 생중계했지만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오늘 12주기라서 아이들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식 추도식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벌써 12번째 봄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의 희망으로 이래 피어나고 있습니다.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향숙 여사, 서희 각상원 변호사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7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비록 추도식 행사는 축소됐지만 고인을 기리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추도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여권의 대선 주자들과 잠룡들까지 봉화마을을 찾아서 이른바 노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경남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원칙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남겨주셨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급 인사로는 5년만, 원내대표로는 2년 연속 참석입니다.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행보로 풀이됩니다.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 특히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른바 친노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봉화마을을 다녀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수많은 노무현 중 하나로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겁게 반성하곤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유지 가운데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친노,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따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등 대권 잠룡들도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친노 직계인 이광재 의원은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제 온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의 원류격인 친노구에도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실시한 5월 3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인데요. 네, 긍정평가는 34.9%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1%로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서 35.9%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떨어진 29.7%로 파악됐습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당대표의 최종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이 가운데 5명이 본 경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세대 대결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삼선의 조희진 의원과 사선의 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8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5선의 조경태 주호영 의원과 4선의 홍문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3선의 윤영석 의원, 그리고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특징은 한마디로 세대 대결. 30대 주자인 이준석 전 의원을 필두로 신진 젊은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구 대립 양상이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당락을 좌우했던 지역이나 친이 친박 등 계파 논리가 희석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보수 지지층들 내에서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역 구도 면에서도 그렇고 세대 구도 면에서도 그렇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인식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좀 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예들의 약진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결 구도만 부각되거나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구주류 세력만으로 채워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부가 선출될 때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전한 경쟁으로 가야지 자칫 잘못 대결 구도가 너무 심화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의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비전 발표회를 거쳐 26일과 27일에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의 여론조사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이를 통해 추려진 5명이 본 경선에 나서는데 여기는 당원 70%, 일반 국민 30% 비율의 여론조사로 당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총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조혜진 의원과 초선의 배현진, 이영, 조수진 의원 등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화물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이 미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른키 2배가 넘는 철조망을 넘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알림 장치까지 작동이 됐지만 항만의 보안 관계자들은 미입국 사실을 새까맣게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시망이 뚫리면서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항 내항 3부도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이곳에 선장과 선원 10여 명이 탄 6,000톤급 곡물 운반선이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 베트남 국적의 20살 선원 A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안구역인 인천항을 이탈해 밀입국한 겁니다. 베트남 선원은 높이 4m 넘는 이 철조망을 맨손으로 뛰어올라서 인천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밀입국하던 모습은 인천항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CCTV를 관제하던 상황실 근무자가 여러 명 있었고 수상한 움직임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도 이상 없이 작동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 A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선장이 화물과 선원 수속을 대행하는 국내 해운 대리점을 거쳐 관계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인천항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밀입국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흔들려도 AI 기능이라서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람그 팝업창이 밀려 들어갑니다. 자꾸만. 이거 지금 그나마 최첨단으로 이게 이제 AI 기능이라는 게 팝업 뜨면은 이제 모션을 감지하면 뜨게끔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인천항 밀입국이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베트남 선원 3명을 비롯해 지난 2016년과 2018년, 2019년 등에도 외국인들의 밀입국과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울타리가 높은데도 아무 도구 없이 사람이 올라갈 수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CCTV를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당국이 사라진 베트남 선원과 조력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의 허술한 보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무게 42톤 지게차에 30대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파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야적장을 걸어가는 노동자를 지게차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서 뒷바퀴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60대 여성이 3, 4m 아래 외부 난간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악천후 속에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강행하다가 21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1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열린 100km 산악 마라톤 대회. 경기가 시작된 뒤 날씨가 급변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은 구조됐고 이 중 8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수성 정부는 구조대원 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는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지형과 날씨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바이인시 시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并对遇难人员表示沉痛哀悼，对遇难者家属和受伤人员表示深切的慰问。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서 현지 시간 23일 케이블카가 추락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를 낀 스트레사 시내에서 1491m 높이의 마타로네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정상 도착 직전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명이 숨졌고 어린이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Di cercare questi poveri corpi. I bambini sono stati portati via in elicottero, so che uno è in gravi condizioni, l'altro un pochettino meglio. 사고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이상 멈춰 있다가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전날 운행을 재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현지 시각 22일 오후 니라공고 화산이 분화하며 인구 200만의 도시를 삼킬 뻔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은 고마시를 향해 흘러가면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용암은 밤새 흘러내리다가 고마시 경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용암이 시 동쪽 교외에 있는 공항까지 흘러갔지만 공항 시설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업계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올해부터 전문 건설업과 종업 건설업의 경계를 없앴습니다. 그 결과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 전문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하보도 입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 현장입니다. 철골 구조를 세우고 투명 아크릴을 덮는 공사로 공사비 3억 5천여만 원의 비교적 작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제법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가능해진 건데 이런 공사를 주로 하던 전문건설업체는 일감을 잃었다며 울상입니다. 저 같은 우리 그 조그만 업체들이 전부 다 했던 공사예요, 단독적으로. 근데 이제는 바뀌어갖고 종합이 와서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다 뺏기고. 정부는 올해부터 건설업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의 사업 경계를 없앴습니다. 양쪽이 서로의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올해 공공부문에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품질에 대한 거는 맞죠. 공정관리, 그다음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그런 그 노하우가 함께도 좀 나니까.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올해 전문건설업체 일감의 30%를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업계가 정말 다 말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을 요구하고 건설업계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영세 중소업체의 불만이 커진 만큼 개선책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환경부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말 행정심판으로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속 조치인 환경 영향평가를 보완을 놓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80m 끝천까지 3.5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 반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는가 싶었지만 최근 후속 조치인 환경 영향평가 보완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을 포획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주 높이 풍속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대형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제보한 요구를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청와대와 환경부 항의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갑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경투쟁을 해서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5색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논란에 소송전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불청객 황사 소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풍을 타고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영남 내륙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밤 한때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황사는 내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온 뒤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때이른 더위가 쉬어가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레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북부 지방과 남해안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한 가운데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염산에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서울 방향 대천 나들목 부근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유흥업소와 충남 아산 온천탕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산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YTN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철조망을 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고 알림 장치까지 작동됐지만 항만 보안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동안 이를 밑돌았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전날 6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5명으로 하루 만에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검사자 수는 전날 7만 9천여 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4만 5천여 명이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보통 주말과 휴일 영향으로 인해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주 후반에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막은 정도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되는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유행 상황이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약 608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86명으로 여전히 2.5단계 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충남 아산 온천탕 관련 환자도 계속 느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절반에 가깝고 감염 경로 불명도 26%를 넘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4로 지난달 3주차 이후 다시 1을 넘어 확산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인도발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것은 극히 드물지만 향후 인도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인도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도 훨씬 세고 백신의 효과마저 떨어뜨리는 만큼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50명이 넘게 추가됐습니다. 대구시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3,000개가 넘는 집합금지 업소와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최장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57명은 지난해 3월 3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8명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과 관련된 겁니다.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분들이 또 다른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옮김으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로 널리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6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20일 13명, 21일 47명, 22일 48명이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만 114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뒤 대구로 이관된 경우를 포함하면 117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12일 30대 후반의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이 호텔 유흥주점을 다녀간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관련 확진자도 4명 더 나왔습니다. 이슬람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 행사를 위해서 사원을 방문했거나 좁은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한 외국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모두 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강력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 대표와 이용객을 형사 고발하고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3,300여 개 업소를 상대로 22일 0시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집합 금지와 함께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서 명단을 담당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수색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네, 군에서 육군 간부와 병사, 군무원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양조 지역 육군 간부는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통보를 받았고 강원도 인제 육군 병사도 전북 김제에서 휴가 중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장성과 경북 김천 육군부대 군무원도 각각 증상 발현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52명보다 72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270명, 비수도권이 210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생산은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장 국내 백신 물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탁 생산 규모는 수억 도저이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그 위탁 생산 시기와 상관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또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모더나 백신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백신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연구 협력을 하기로 해서 기술 자립에도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3종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는 한국 코러스와 휴원스에서 각각 만든 컨소시엄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3개의 백신 공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합해져서 장기적인 그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술 수준이 뒤처진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모더나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모더나사와 mRNA 연구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술 자립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mRNA 백신 원천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바백스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나 독감 혈압 백신 같은 차세대 백신 개발을 함께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년 이제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을 텐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콤보 백신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노바백스랑 향후에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이번 한미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단순 백신 생산 공장을 뛰어넘어 기술력을 갖춘 백신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어젯밤 11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떠나면서 SNS에 올린 글에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통큰 투자를 한 만큼 미국의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결실을 국내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44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에 동행한 유일한 경제단체장인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공개하며 한국 재개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배터리가 더욱더 세계에서 활기차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요. 의욕치가 좀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 회장은 또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만나 산업 동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경제 외교 행보에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정부의 화답으로 중국과 타이완 등 경쟁사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재계는 경제동맹 강화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투자와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매우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양국이 이익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한 단계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5월 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평가는 34.9%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1%로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 35.9%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떨어진 29.7%로 나타났습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만큼은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사전투표만 보면 민주당이 압승했던 1년 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60살 미만의 민주당 지지는 감소한 반면 60살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돌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으니 본투표까지 분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큰 차이로 낙선했지만 YTN 취재 결과 사전투표에선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전투표만 보면 서울의 절반 가까운 동에서 박 후보가 앞섰던 겁니다. 본투표에서는 구로 3동 단 한 곳에서만 앞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연령층은 예상 밖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학적 회귀 분석 결과 60세 미만의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1년 전 총선 때보다 낮아졌지만 60세 이상에선 민주당이 압승했던 1년 전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던 겁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년 전 당내 일각에서 제기했던 사전투표 조작설 영향으로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본투표로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6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을 지지하던 60, 70대 분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정투표 우려로 사전선거에 많이 안 나가신 결과입니다. 1년 전 총선보다 민주당 지지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층은 40대였고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50대 남성에서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 재보선만 보면 다른 연령대는 남녀의 지지 성향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20대는 남녀의 지지 성향이 확연하게 엇갈렸던 것도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재보선 사전투표자의 지지 성향 변화가 분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 일종의 전략투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이첩했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에도 이 검사 사건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건건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엇박자를 내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검사 1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유출 의혹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3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해오다 지난달 말부터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공수처 결정만 기다리던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로 일부 사건을 이첩한 서울중앙지검엔 이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공수처로 넘겼지만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같은 피의자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적용 죄명만 다를 뿐 사실상 사건의 사실관계는 같습니다. 당장 건건이 부딪히며 갈등의 골이 깊은 두 기관의 엇박자도 우려되는데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경우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 개시 통보를 두고 공문을 보냈다거나 제대로 못 받았다며 기싸움을 벌였고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기준인 범죄 인지 시점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공수처는 이번 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조만간 사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해온 이 검사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려는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법적 증언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 전 장관이 매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의 법적 증언은 지난해 7월 29일 독직 폭행 2차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었다며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국회 발언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SNS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한 검사장의 법정 증언에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진상규명위의 재조사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인남 당시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을 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대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했고 진상규명위는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고 이에 진상규명위는 지난달 2일 신 씨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염산에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염산이 유출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과 광천나들목 구간 서울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해안선 광천 쉼터 CCTV를 보고 계신데요. 당국은 119 화학 차량을 동원해서 유출된 염산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네, 오늘 사고는 고라니를 들이받은 뒤 2차로에 멈춰선 SUV 승용차를 발견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급 제동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구간을 지날 예정인 차량은 인근 국도를 이용한 뒤 광천 나들목으로 재진입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염산의 치명성 때문에 탱크로리 견인을 마치면 소통 재개 여부를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터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신항물류센터에서도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후진하던 대형 지게차에 지나가던 30대 노동자가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항만 도로에 커다란 지게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바퀴만 성인 키높이에 달하는 42톤짜리 대형 지게차로 주변에선 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낮 1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노동자 38살 A씨가 이 지게차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A씨가 현장에서 숨진 뒤였습니다. 후진하던 지게차가 뒤쪽에서 이동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진으로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피해자 등 3명이 이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입구 쪽으로 이제 도보로 이동하던 중에 A씨는 다른 항 소속으로 휴일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러 부산 신항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분석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원인이 분석된다 손치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를 갖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와 함께 A씨 동료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책임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인천항에 들어온 화물선에 탄 외국인 선원이 허술한 감시를 뚫고 미입국해서 관계 당국이 찾고 있습니다.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어제 0시 무렵 베트남 선원인 20살 A씨가 인천항 보안구역을 이탈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철조망을 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됐고 수상한 움직임을 알리는 알림 장치까지 작동됐지만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미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항에서는 지난 2월에도 베트남 선원 3명이 미입국해다가 검거되는 등 거의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6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하차를 거부하며 욕하고 담배를 피던 승객이 되레 택시에 치였다며 뺑소니 신고를 한 겁니다. 제보는 Y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충남 공주의 한 도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이 그만 자고 일어나요. 집에 다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 택시기사 67살 염경선 씨가 흔들어 깨우자 겨우 일어나더니 난데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 택시비 내고 내려야지. 잠만 자면 어떻게 해. 아, 택시라니까 이거. 택시비 내시라고. 겨우 요금을 내는가 싶더니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시비를 겁니다. 응, 내리세요. 다 됐어요. 안 내릴 거라고. 급기야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으로 가 담배를 빼앗자 보란듯이 담배 한 개비를 또 꺼냅니다. 내려서 피라니까 왜 그래. 내가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왜 놈이 택시에서 다 담배를 펴. 당신 안방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좋겠어?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고 겨우 승객을 떼어낸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조수석 쪽으로 손이 불쑥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출발하는 택시를 뒤쫓아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매달렸던 승객은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출발하는 택시에 손을 넣었던 승객은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며 다음 날 곧바로 택시기사 염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염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고 처리를 안 한 사실이 인정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죠. 잘 가는 택시를 왜 쫓아와가지고 달려왔던 잡았던 좌우지간 자기가 자기 자의로 쫓아와서 다친 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봤잖아요. 염 씨를 신고한 30대 승객은 YTN 취재진에게 당시 만취 상태라 사고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다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억울한 뺑소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CCTV 등을 추가 확보해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갱이가 있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러고 난 뒤에 뺑소니로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전후 사정까지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수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었던 염 씨는 그토록 바라던 개인 택시 면허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되면 4년간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수 나쁜 날이라고 하기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염 씨는 한탄했습니다. 평생을 한 길만 온 건데 이 사고 같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평생 쌓은 탑이 다 무너지니까 너무 억울하고. YTN 김대겸입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살해를 요구하는 취지로 말한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택시기사 김 씨가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한 말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살해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 A 씨가 전화를 돌려받고 싶다고 하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말하면서 승강이를 벌여 경찰에 신고됐고 이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6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오늘 법정에 나와 113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 아웅 훌라인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치 고문이 현재 자택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사법당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이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직접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복원이 합의대로 되지 않자 예정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임시 핵사찰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3개월간의 합의가 5월 22일 끝남에 따라 IAEA는 더 이상 핵시설 내 카메라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오는 24일까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난 12월 가결한 법에 따라 핵시설 감시 영상을 IAEA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수에즈 운하의 좌초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선박의 배상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배를 압류한 운하관리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항소법원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를 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의 선주인 일본 쇼헤이 기산이 수에즈 운하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취소 청구를 이날 기각했습니다. 쇼헤이 기산 측 변호사들은 관리청이 악천 후에도 에버기브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란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산 분화로 흘러내린 용암이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용암은 시가지 경계와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서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 6시쯤 니라 공고 화산이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용암 호수를 갖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화산에서 나온 용암은 남쪽 키부 호수변에 있는 인구 200만 명의 고마시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용암은 밤새 흘러내리다가 시가지 경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Mais sauf que nous voyons maintenant l'origine de cette éruption. Le milieu d'origine de cette éruption, c'est l'endroit là où l'ancienne éruption. 현지 주민에 따르면 용암은 시 동쪽 교외에 있는 공항까지 흘러내렸지만 다행히 공항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인근 마을은 용암의 피해를 받고 용암이 도시로 향하자 고마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Tazama fasi volcano ilichomoka, sasa sijue kama tutafanya nini. Guvernema Kongole ijikaze basi angalie vile inaweza fungula basi njia bandugu yetu ya Ruchuru ba Goma bapate njia basi. Tunashukuru sana, merci beaucoup. 민주 콩고 정부는 다행히 용암의 흐름이 약해졌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산 폭발 후 고마시내 대부분은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전화 통화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니라 공고 화산 분화는 지난 2002년 1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화산 분화로 250여 명이 숨졌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2달 앞두고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낮아진 가운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스가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9%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한 달 사이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응답자는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0여 명입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40%가 취소해야 한다고 대답해 한 달 전 29%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23%가 올림픽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해 63%가 취소나 재연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입장입니다. オリンピックについては感染拡大防止をまず全力を尽くして、そして安全安心な大会にするべきですね。引き続き協力をしていこう。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69%에 달했고 긍정 평가는 13%에 그쳤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와 코로나19 대책이 양립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에 그쳤고 양립할 수 없고 코로나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훨씬 많았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손 회장은 트위터에 지금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올림픽 연기나 취소를 희망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강행할 것인가라고 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은 결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이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84.1%, 국민의힘 지지층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미국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역대 최다인 4개 부문 후보에 오른 BTS가 트로피 3개를 확보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측은 오늘 오전 열리는 본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부 부문 수상자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BTS는 톱 듀오 그룹과 톱송 세이지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후보에 오른 톱 셀링송 부문 수상자는 본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BTS는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 2019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래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지난 21일 발매한 신곡 버터 무대를 이번 시상식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밤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외출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지만 일부 지방은 25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